SK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장 보시면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밀리고 장중에는 7,400선까지 급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말 그대로 블랙먼데이처럼 변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는 HBM 대장주,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배표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났고 브로드컴 쇼크 이후 AI 반도체 고평가 논란이 커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부담,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이동 가능성, FOMC 변수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완전히 반대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SK그룹이 글로벌 AI 팩토리와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은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라고 다시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기 공포와 장기 성장 스토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주주시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폭락이 정말 하이닉스의 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과열된 포지션이 한번 털리는 과정인지 그리고 엔비디아 AI 팩토리 동맹이 하이닉스의 장기 가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급락을 개별 종목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갑자기 HBM 경쟁력을 잃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오늘 시장은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AI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도체 ETF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커지면서 돈이 한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몰렸죠. 이런 장에서는 오를 때는 정말 무섭게 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금리가 흔들리고 미국 반도체주가 약해지고 외국인이 위험을 줄이기 시작하면 하락도 훨씬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하이닉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 증시를 밀어올렸던 AI 반도체 쏠림 자체가 한 번에 되돌려진 장면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오른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좋은 회사까지 같이 던져진 겁니다. 이번 블랙먼데이의 첫 번째 배경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입니다. 미국 고용이나 물가 관련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하는 것 아닐까? 심하면 다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이 불안이 커지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쪽이 기술주와 성장주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닙니다. HBM,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공급망, 차세대 메모리라는 미래 성장 기대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미래 이익에 높은 평가를 받는 종목일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예민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그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폭락을 볼 때 HBM 수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기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이 고평가된 AI 주식 전체를 흔든 것으로 보는 게 먼저입니다. 좋은 산업도 금리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AI 반도체 고평가 우려입니다. 지난주부터 브로드컴 쇼크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이 계속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브로드컴의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AI 투자 정말 끝없이 커질까?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가 주가 기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하이닉스까지 AI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이 질문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브로드컴과 사업이 다릅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라는 큰 흐름 안에서는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야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와 램드 수요도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 AI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 AI 수요가 꺾였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AI 수요에 비해 주가가 너무 먼저 달린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 축소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급등으로 수익이 크게 난 구간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익스포저를 줄이고 파생 상품으로 하락 위험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단순하게 외국인이 한국을 버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큰 돈은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일부를 회수하고 해지를 걸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 증시가 최근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는 외국인이 가장 잘하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일 때 가장 먼저 팔기 쉬운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서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이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일 때 먼저 팔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폭락을 보고 하이닉스가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나온 엔비디아와 SK그룹의 협력 발표는 하이닉스의 장기 스토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SK는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HBM을 납품한다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차세대 메모리를 같이 개발하는 위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AI 슈퍼컴퓨터를 만들지, 어떤 CPU와 PC 플랫폼, 로보틱스 플랫폼을 확장할지에 맞춰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를 함께 설계하는 흐름입니다. 주가는 오늘 공포에 밀렸지만 사업의 연결고리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이 말한 AI 팩토리도 중요합니다. 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서버를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를 원료로 받아서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계속 돌리는 일종의 지능 공장에 가깝습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듯이 AI 팩토리는 토큰을 만들고 AI 서비스를 생산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커지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가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할 HBM이 부족하면 AI 팩토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또 서버 D램, 낸드, 기업용 SSD, 전력 장비,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 AI 팩토리의 핵심 부품인 HBM과 서버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젠슨 황이 AI 팩토리를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협력에서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제품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RTX 스파크 PC, 제슨 토르, 로보틱 컴퓨팅 플랫폼 같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데이터 센터 HBM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슈퍼컴퓨터에는 고성능 HBM이 필요하고요. AI PC와 퍼스널 AI가 커지면 D램과 저전력 메모리, 저장 장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플랫폼이 커지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도 생깁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HBM 하나의 테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에서 PC, 로봇, 공장으로 확장될 때 여러 방식으로 메모리 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는 이런 장기 스토리가 바로 주가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기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근거로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AI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쿠다 X와 피직스 니모 같은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개발 과정의 시뮬레이션 속도와 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오픈 USD를 활용해 반도체 공장을 3차원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멋진 단어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수율 싸움입니다. 같은 웨이퍼와 장비, 같은 시간으로 정상 제품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가 돈입니다. HBM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여러 장의 D램을 쌓고 전력과 발열을 관리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맞춰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과 AI 시뮬레이션이 잘 들어가면 공정 오류를 줄이고 장비 효율을 높이고 수율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건 제품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제조 혁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수율은 기술 용어처럼 들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돈입니다. 같은 장비를 쓰고 같은 인력이 일하고 같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마진이 좋아집니다. 붕어빵을 10개 구웠는데 9개를 팔 수 있는 가게와 5개만 팔 수 있는 가게의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HBM은 여러 층의 디램을 쌓는 제품입니다. 아래쪽 칩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제품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 대장주에게 중요한 건 많이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납품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와의 AI 설계, 제조 협력이 하이닉스의 수율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공포에 흔들릴 수 있지만 수율은 시간이 지나 실적으로 찍힙니다. 그렇다고 오늘 폭락을 무조건 기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시장은 HBM 대장주 프리미엄을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장기 협력도 강력한 뉴스지만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우려와 고평가 논란이 겹치면 시장은 좋은 뉴스보다 리스크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에 돈이 다시 반응하느냐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지, 조정 구간에서 다시 받아내는지, 기관이 같이 받치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리고 반등 때마다 매물이 나온다면 시장은 아직 포지션을 더 줄이는 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락 이후 거래가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저점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공포가 기회로 바뀌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도 하이닉스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중동 리스크,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오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쉽습니다. 이건 하이닉스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달러 기준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과 원화 리스크를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반등을 보려면 하이닉스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는지,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지, 달러 강세가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장기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 외국인 매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산업 스토리와 환율을 같이 봅니다. D램과 낸드 가격도 계속 봐야 합니다. HBM은 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익의 몸통은 서버 D램과 범용 D램에서도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버 전체가 돌아가려면 고용량 D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면 메모리 용량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이 강해지고 하이닉스 이익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낸드와 기업용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팩토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불러와야 합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나면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도 더 넓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려면 HBM만이 아니라 D램과 낸드 가격 기대도 같이 버텨야 합니다. 삼성전자와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5와 2나노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와 패키징 통합 역량을 앞세워 반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HBM 공급 우위와 엔비디아 파트너십에서 강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한국 증시 안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흔들리면 그건 한국 AI 메모리 전체에 대한 수급 부담입니다. 반대로 두 회사가 같이 회복하면 시장은 AI 메모리 사이클 자체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같이 회복하는지, 미국 마이크론이 버티는지, 엔비디아가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HBM 경쟁은 종목별 차별화의 문제지만 AI 메모리 사이클은 업종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음 반등이 진짜라면 하이닉스 혼자만 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밸류체인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코스타 소부장 흐름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를 믿고 차세대 메모리와 AI 팩토리용 공급망을 확장한다면 결국 장비와 소재, 패키징 업체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전공정 장비가 필요하고요. 쌓고 붙이고 검사하려면 후공정 장비와 기판, 소재도 필요합니다. AI 팩토리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와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진짜 대세장은 하이닉스 하나만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질 때 시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더 길게 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는 소부장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구간에서 소부장이 같이 살아나는지 보면 하이닉스 상승이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설비 투자 사이클로 확장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 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강도 완화입니다. 바로 대규모 순매수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더 이상 강하게 던지지 않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 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 하이닉스 반등은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실제 수요로 해석되는지입니다. AI 팩토리, 베라루빈, RTX 스파크, 제슨 토르 같은 플랫폼이 하이닉스 메모리 수요를 얼마나 키울지 시장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램과 낸드 가격 기대입니다. HBM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 전체 가격 기대가 꺾이면 하이닉스 이익 체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폭락만 보고 모든 스토리가 끝났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협력은 오히려 더 깊어졌고 AI 팩토리와 차세대 메모리 수요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뒤의 폭락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일수록 차익 실현과 레버리지 청산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바로 싸졌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외국인 매도 완화,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회복, 엔비디아 파트너십에 대한 시장 반응, 디램과 낸드 가격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가 기회가 되려면 공포를 만든 원인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HBM 배장주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블랙 먼데이 같은 폭락은 분명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본질을 볼 때 오늘의 주가와 오늘의 사업 뉴스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금리 인상 우려와 고평가 논란, 외국인 포지션 축소와 환율 부담에 흔들렸고요. 사업은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협력,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디지털 트윈과 자율 제조라는 더 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둘 중 어느 힘이 더 오래 가느냐입니다. 단기 공포가 더 강할지, 장기 AI 메모리 수요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지, 그 답은 외국인 수급과 환율, 미국 반도체주,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지에서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AI 팩토리 동맹이 국내 반도체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